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심판의 핵심 쟁점은 여러 법적, 정치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1. 헌법 위반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헌법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헌법 제7 17조에 따르면 계엄은 국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점에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 마비와 같은 조치들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정해진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행위로 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행한 불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 한 의도나 목적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는 탄핵의 중요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탄핵 사유의 수정과 절차적 정당성. 탄핵의 사유가 수정된 것에 대한 법적 논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때 내란죄를 사유에서 제외하고 헌법 위반만을 남겼습니다. 내란죄가 제외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에 의한 범죄를 심판의 주요 사유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헌법 위반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형법상의 범죄가 탄핵 사유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절차적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헌법재판관 구성의 공정성.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초기에는 3명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이었으나 최근 2명이 추가되어 총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8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므로 이들의 의견이 탄핵 심판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정치적 압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8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더 많은 균형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대통령의 대응과 정치적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대응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통령의 방어 전략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수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응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 심판 결과는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정치권은 탄핵 심판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 내란죄 성립 여부, 헌법재판관 구성의 공정성, 대통령의 정치적 대응 등 다양한 쟁점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8명의 재판관이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들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정치적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